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토트입니다. 자, 어제 축구 아쉽게 적중하지 못했죠. 레알 소시에다드랑 호펜하임이 초반에 좀 먼저 실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역전까지 딱 하는 좋은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 세트피스 그 다음에 그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서 아쉽게 무승부 둘 다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더 분석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나폴리.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챔스에서 도르트문트에게 패배 후 연승이 끊겼죠. 과연 다시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나폴리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죠. 과연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는 지금 3일 쉬고 경기라는 점에서 홈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체력적인 한계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력한 압박축구, 높은 라인의 수비를 워낙 하는 팀이다 보니 체력적인 여파가 더욱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찬스 때 더 열심히 경기를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면 나폴리는 공격적인 축구, 그다음 강한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아탈란타에게 체력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나폴리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나폴리 역배승까지 보며 프렌, 그다음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노팅엄 대 리버풀. 노팅엄은 두 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죠.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과연 상대전적 우위에 있는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리버풀은 지금 2연승 중이죠. 과연 만날 때마다 항상 약했었던 노팅엄 상대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노팅엄은 리버풀한테 강하죠. 하지만 이 경기는 직전 경기 그 페네르바체와의 유로파 리그를 뛰고 왔다는 점에서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릴 만한 경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비적인 축구, 압박 축구, 역습 축구가 최근 2연승 중인 리버풀에게 통할까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감독 교체까지 있는 노팅엄이 과연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직전 경기 승리하였긴 하지만 좀 잘 수습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저는 리버풀의 압박 축구, 전환 축구가 충분히 노팅엄의 수비적인 축구, 역습 축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는 리버풀 승까지 보며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라면 오바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미넨글라드바흐.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 호펜하임에게 학살을 당했죠. 3대0으로. 과연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력이 오락가락한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미넨글라드바흐는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이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전 프라이부르크가 홈2점을 가지고 강한 압박 축구, 역습 축구로 충분히 원정의 미넨글라드바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 미넨글라드바흐는 전환 축구, 그 다음 전방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데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점유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미넨글라드바흐의 그 전방 압박 축구를 요리조리 패스, 그 다음에 점유율 싸움, 빌드업 싸움에서 유리한 고점을 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승을 보면서 햄무 보겠습니다.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워낙 요즘에 수비적인 팀이다 보니 미넨글라드바흐보다 이기고 있으면 굳이 무리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2.5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반테. 바르셀로나는 최근 2연패 중이죠. 과연 홈에서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까가 이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레반테는 3연패 중이죠. 과연 분위기가 좋지 않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가 이 경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 바르셀로나가 홈 2점을 가지고 충분히 점유율 축구, 전방갑박 축구에서 우위를 가져가 연패를 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레반테도 수비적인 축구, 역습 축구로 바르셀로나의 높은 수비 라인을 조금 역습 축구로 한 방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레반테가 바르셀로나보다 퀄리티가 낮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전 이 경기는 지금 연패 중인 바르셀로나가 리그 최하위 레반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 4.5의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2점 차까지
승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3, 4점 차는 왜 안 보냐면 레반테가 워낙 수비적인 팀이다 보니 그렇게 초반에 짠물 수비할 겁니다. 계속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를 하지 않을까. 다음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토트넘은 2연패 중이죠. 직접 맞대결 학살을 당했었던 아스날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아스날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에게 극장 자책골을 당해 무승부를 했었죠. 과연 원정에서 토트넘 상대로 화풀이로 학살이 가능할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홈이점을 가지고 압박축구 높은 수비 라인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저는 높은 수비 라인이 아스날의 역습, 그 다음 침투로 인해서 그냥 뚫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아스날은 빌드업 축구, 압박 축구가 최근 잘 구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보다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날 승, 핸승까지 보며 2.5의 오바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토트넘이 홈에서 워낙 득점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에서도 아스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득점력이 갇혀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두세 골 넣어주고 토트넘이 한 골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 AC 밀란 대 파르마. AC 밀란은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과연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이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반면 파르마는 2연승 중이죠. 과연 밀란 원정에서 3연승을 할 수 있을까가 이 경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AC 밀란은 지금 빌드업 축구, 전방 압박 축구, 높은 수비 라인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빌드업 축구랑 전방 압박 축구가 워낙 잘 구사되고 있죠. 높은 수비 라인이 좀 뒷공간이 조금 뚫리는 그런 약점만 살짝 보완한다면 충분히 이 경기도 쉽게 가져갈 만하지 않나. 파르마는 원정이죠. 수비형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어요. 과연 역습 축구가 AC 밀란에게도 통할까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는데, 최근 2연승이라는 파르마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저는 지금 무패 행진이 달리고 있는 밀란이 더 무섭다 생각이 들고, 홈이 좀 더 가지고 있는 밀란이 충분히 한 골 이상 싸움은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AC 밀란 승,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3점 차까지는 힘들지 않나 싶네요. 2.5의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승리를 하려면 파르마의 공격도 막아야 됩니다. 다음 경기 하이덴하임 대 슈투트가르트. 하이덴하임은 4연패 중이죠. 과연 홈에서 연패를 탈출 가능할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2연승 중이죠. 과연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은 지금 홈에서 수비적인 축구,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공격적인 축구, 그 다음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다가 역습을 잘 통한다면 하이덴하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워낙 공격력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아무리 직전 경기 유로파리그를 뛰고 왔다 하더라도 하이덴하임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슈투트가르트 승 보면서 마인,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3.5는 하이덴하임의 좀 수비적인 축구를 생각한다면 좀 많지 않나. 다음 경기 AS 로마 대 크레모네세. AS 로마는 2연승 2경기 동안 연속 무패 중이죠. 과연 로마 홈에서 더욱 경기력이 좋아지는데 과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크레모네세는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AS 로마는 지금 홈에서 수비적인 축구,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반면 크레모네세는 수비적인 축구,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 두 팀 다 어느 정도 수비적인 축구를 안정적이게 구사한다는 모습에서 누가 더 우위가 있냐고 생각이 들냐면 AS 로마가 확실한 우위가 있지 않나. 선수들 퀄리티, 그 다음 역습 축구에 조금 퀄리티까지 생각한다면 크레모네세의 압박 축구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AS 로마 승, 그 다음 마인스까지 보며 언더 보겠습니다. 두 팀 다 초반에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 팀이 골을 넣는다면 아마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리옹. 스트라스부르는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과연 홈에서 승리하여 분위기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리옹은 13연승 중이죠.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궁금한 따름입니다. 전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전환축구, 중앙압박 축구를 홈에서 잘 갖출 수 있겠지만 지금 리옹의 빌드업 축구, 전방압박 축구, 그다음 공격성이 뜨는 축구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13연승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옹의 반대로 보기 힘드네요. 전 이 경기에 리옹이 역배를 받았다면 리옹 역배승까지 보며 프렌, 그 다음에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 그 다음에 최근 득점력을 보면 오바가 낫지 않을까. 전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자, 해외축구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승리로 다시 분위기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과연 홈에서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승리로 연패를 끊었죠. 과연 바로 연승을 갈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비아레알이 지금 빌드업 축구, 중앙압박 축구, 공격적인 축구가 워낙 잘 구사되고 있는 조금 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홈 이점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빌드업 축구가 아주 잘 구사되지 않을까. 발렌시아의 지금 중원압박이랑 비아레알의 중원압박을 생각해본다면 비아레알이 7대3 정도로 아주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비아레알의 공격을 발렌시아가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발렌시아의 수비가 너무 좀 많이 뚫리고 또 원정에서는 더 뚫린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 쪽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비아레알 승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득점력이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팬무 보면서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뭔가 답답한 경기력이 터질 것 같네요. 자, 형님들, 저는 리옹 1.0 프렌, 리버풀 승 이렇게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이 나폴리 1.0 프렌, 토트넘 2.5바 이렇게 두 번째 조합, 일단 마지막으로 썬더랜드 승, 바르셀로나 마이너스 2무, 그 다음 AC 밀란 마이너스 2무, 이렇게 32.1배당 고배당 준비했습니다. 썬더랜드 승은 제가 따로 분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더랜드는 홈에서 워낙 수비적이고 강한 압박을 주로 하는 팀입니다. 역습에서 한방이 무섭죠. 반면 풀럼은 최근 5경기 내용을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 원정에서 거의 골을 득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가 많아지고 있죠. 무득점 경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풀럼의 원정 경기력을 믿지 못하고, 반면 썬더랜드의 홈 경기력은 워낙 뜨겁고 좋기 때문에 썬더랜드의 배당이 좀 많이 잘 빠졌지 않나, 홈 배당이. 전 이 경기 그래서 썬더랜드 승을 가져왔습니다. 고배당이. 자, 이렇게 고배당이랑 조합 2개 준비해왔는데 건승 해보겠습니다.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